네, 오늘은 그 좌뇌형과 우뇌형이 영어 공부를 하는 다른 종류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5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좌뇌형은 소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굉장히 둔해요. 우뇌형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좋은 의미로 민감한 거예요. 소리를 한 1, 2초만 들으면 이 말하는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실망스러워하는지 만족스러워하는지 그거를 금세 구분을 잘 해요. 예, 좌뇌형은 또 글자를 보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우뇌형은 글자보다는 그림, 이미지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좌뇌형은 나무를 보는 능력이 탁월한 반면에 우뇌형은 숲을 보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좌뇌형은요, 절대답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신에 상대답을 찾는 거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상대답은 뭐냐면 사지선다 중에서 1번이 2번보다 비교적 좋은 답이다. 또는 3번이 4번보다 비교적 좋은 답이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인 답인 거죠. 그런 상대답을 찾는데 좌뇌형은 아주 취약해요. 대신에 우뇌형은 상대적인 답을 찾는데 아주 우수해요. 그리고 좌뇌형은 도표에 민감해요. 좋은 의미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좌뇌형은 도표가 나오면서 숫자가 뒤따르는 거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뇌형은 둔감하죠. 즉 굉장히 취약해요.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소리에 둔감한 좌뇌형, 소리에 민감한 우뇌형이에요. 이런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뇌형이 문제 푸는 방식은 어떠냐면 맨 첫 문장에서 David, what's wrong? 벌써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죠. 그거를 딱 첫 문장만 듣고도 우뇌형은 금세 알아채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냥 흘려 듣다가 마지막 줄에 보면 Phew, what a relief. Thanks, mo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줄은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로 시작했고 마지막 줄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끝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뇌형은 답을 찾아내요. 노란색 박스 안에서요. 5개의 보기 중에서 화살표 왼쪽은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은 긍정적인 단어. 그게 답이라는 걸 금세 알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도요. 목소리만 갖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죠. 내용을 다 듣고 맞추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으로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대신에 좌뇌형은 다 들어야 돼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답을 골라요. 물론 좌뇌형도 이렇게 때려 맞추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좌뇌형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우뇌형은 그 소리만으로도 잘 맞추는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답을 잘 맞춰요. 그 다음에는 글자에 의존하는 좌뇌형과 이미지에 의존하는 우뇌형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시면은요. 왼쪽은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발음도 트레인 이렇게 썼어요. 한글로. 그리고 뜻도 열차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거를 좌뇌형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림이 없어도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뇌형 아이들은 단연코 오른쪽 그림을 좋아해요. 이거는 한글로 토끼라고 써 있지 않고 그림만 있죠. 그걸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위에 스펠링 써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발음을 한글로 레빗 이렇게 쓰지 않아도 레빗 정도는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 발음을 한글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친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스타일은 좌뇌형 아이들이 단어 외울 때 쓰는 방법, 오른쪽 스타일은 우뇌형 아이들이 단어 외울 때 쓰는 방법. 글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좌뇌형,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뇌형, 이런 스타일로 단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스토리북 읽을 때 좌뇌형 아이들은요,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일단 글자부터 읽으려고 하죠. 물론 그림도 봐요. 그런데 그림 보고 2명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싱크대 같은데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림을 보자마자 1초 안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엌에 싱크대이고 두 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주걱을 들고 있고 한 아이는 요리 장갑을 끼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데 1초면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리에 대한 대화를 하겠구나까지 다 알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읽기 시작해요. 글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좌뇌형과 그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뇌형 아이들이 스토리북 읽는 스타일이 틀린 거죠. 그 다음은 그림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예요. 우뇌형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답을 찾을 때는 왼쪽은 선생님한테 혼나는구나. 오른쪽은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말했나? 잘못했다고 말했나? 부정적인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답을 골라요. 그러면 4개의 보기 중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마지막 4번밖에 없어요. I'm sorry.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1, 2, 3, 4번을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 중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건 4번이네. 4번의 답을 쉽게 찾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좌뇌형 아이들은 다 읽어야지 돼요. 1번 읽고 2번 읽고 그래서 3번 4번까지 다 읽고 나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이 좌뇌형과 우뇌형이 상당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보는 것에 익숙한 좌뇌형과 숲을 보는 것에 익숙한 우뇌형 차이점이에요. 문제는 다음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다 비교를 해서 전부 다 읽어봐야 돼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야 되니까 우뇌형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 안 좋아해요. 반면에 좌뇌형 아이들은 어차피 글씨가 나오면 다 읽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요. 그런데 우뇌형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읽고 답 한 줄씩 비교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는 좀 짜증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절대답과 상대답이 나왔어요. 좌뇌형 아이들은 절대적인 답은 잘 찾아내지만 상대적인 답에 취약하다고 했죠.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고르시오. 내용을 잠시 쭉 훑어보시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잭 닐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새로 온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너랑 일하게 돼서 기쁘다. 내 책상은 방에서 코너 쪽에 있고 프린터 옆에 있다. 시간 날 때 나를 찾아오시오. 언제든지 좋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고르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대학교 1학년 클래스에서 실제로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공대생 클래스에서 풀었었고 그 다음에는 경영대 학생들하고 풀었거든요. 경영대 학생들은 비교적 우뇌형 아이들이 많죠. 그 학생들은 그냥 답을 쉽게 골랐어요. 2번 오피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공대생들 수업에서는 하고 아이들이 망설이더라고요. 당연히 3번하고 4번은 답에서 제외가 됐죠. 이거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인데 1번과 2번에서 아이들이 갸우뚱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1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30%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 답이 office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hospital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office라는 항목이 보기에 없었다면 hospital 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명확한 office라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office가 되는 거라는 거를 공대생 아이들은 그 점을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답을 좋아하는 좌뇌형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답을 찾는 것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